시골에서 경제적 활동, 첫째, 취업. 눈높이를 약간 낮추면 취업 자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게 훨씬 공산품 판매하는 것보다 수월하고요. 또 하나, 재택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내가 조금 노력을 하게 되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시골을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근무 시간에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쉬고, 온라인 판매는 주말에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제 영상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관리입니다. 출근 시간 지키고 퇴근 시간 지키고 근무 시간에 제대로 근무하고 요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 사는 것보다 더한 경제적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골 정착 8년차 농부, 기촌 사업자. 지금부터 어떻게 정착했는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기촌 사업자가 지금부터 시골에서 사는 이야기 편안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집 짓기. 2번, 마당 꾸미기. 3번, 농산물 판매하기. 4번, 온라인 창업. 여기까지 챕터를 4개 꼭지로 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8년차 사는 사람으로서 시골 살면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보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 뚝섬역 인근에 살다가 시골에 산 지가 이제 8년째 됩니다. 처음에 시골을 살면서 시골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아무래도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양평으로 갈까? 가까운 용문산. 서울에서 뭐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엔 의정부로 갈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분이 계셔가지고, 세 번째는 부산으로 갈까? 라고 답사까지 갔고, 그 다음엔 제주도로 가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도 다녀왔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땅값 대비 시골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난 고향 동네로 가보자 라고 해서 고향까지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집과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은 그냥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볼까라고 해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활동이었죠. 물론 경제적 활동이 먼저 앞서면 좋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시골에서 와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밥 먹어? 네, 시골에 집을 짓는 거는 몇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우선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선택하느냐가 달려 있죠. 저는 평당 10만 원에 마련해서 430평을 샀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서울을 살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기초 땅을 고르기 시작했죠.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을 그래도 1, 2년 살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면 집 구경도 하고 시골에 적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서울에서 오늘까지 있다가 내일 당장 내려와 가지고
터 닦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집을 접어온 경험도 물론 없지만, 물론 설계를 몇 달 동안 내가 상상 속에서 노트에 적고 그런 그 설계를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했지만, 그는 그냥 상상일 뿐 실제로는 또 접목이 안 되죠. 그래서 집 짓는 거는 꼭 당장 짓지 말고 시골 생활을 하면서 집 짓는 것도 실제 건축 현장도 이렇게 방문하면서 집을 질 땐 꼭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한번 짓고 나면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집은 꼭 저와 같은 사례는 겪지 마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골 살면서 거주하면서 다른 집을 건축하는 걸 보고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니면 지어진 집을 몇 군데 방문하면서 난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꼭 상담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이 기초, 땅 다지기가 1, 2년 정도는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 땅을 고르자마자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흙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초 다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얼마나 잘 다져졌냐에 따라서 내 집이 튼튼하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집을 짓고 보면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지게 되죠. 기초를 할 때 데크 자리까지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방부목을 했는데 오일 스텐이라는 기름을 1년에 한 번씩 봄에 꼭 칠합니다.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이렇게 방부목을 만드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하지만 뭐 대안이 특별하게 없으면 이렇게 방부목을 해야 됩니다. 방부목은 집이었고요. 요 바닥은 이제 페인트로 도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무실을 짓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제가 시멘트 가루가 너무 날리기 때문에 뭘로 할까, 이렇게 방부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르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친구가, 공사하는 친구가 도움을 줘서 같이 이렇게 칠했는데 비용 절감이기도 하지만 뭐 페인트로 하는 것도 그렇게 가히 나쁘지 않다. 예, 우리가 이제 쉽게 만나는 우리 주차장에서 보면 페인트, 방수 페인트로 된, 보이죠? 예, 기억나시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오래 가면 뭐 5년 이상 간다고 하니까 잘 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거는 직접 재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눈, 비에, 물에 약해요, 이게. 그래서 미끄러워요. 거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또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옵니다. 지금까지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제 마당 가꾸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잔디를 추천합니다. 시골에서 시멘트를 깔기도 하지만 잔디는 그래도 시골의 어떤 그 정서상 잔디를 추천하고요. 디딤석은 제가 사무실 지었지, 집을 지었지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눈썰미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거를 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출렁출렁 이렇게 꿀렁꿀렁하면 또 흙 채우면 되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골의 어떤 그 재미죠. 시골 사는 사람으로서. 네, 디딤석. 자, 이제 마당 가꾸기 중에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나무가 옮겨 심기가 되게 힘듭니다. 죽기도 하고요. 또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얼마 들까? 한 나무에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포크레인 불러야죠. 이동해야죠. 예, 그리고 또 살 확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종으로 우리 봄에 35,000원? 네, 사마 두 개를 사다가 심었는데 이게 4년째. 이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사실은. 넓이가 직경으로 한 그래도 1m 50 이상은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묘목으로 심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굳이 큰 소나무, 물론 뭐 여유가 있다면 소나무를 큰 거를
사다가 심으면 좋겠지만, 수영 잡힌 소나무를 심어도 되겠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이렇게 묘목으로 사다 심는 거를 추천하고요. 이렇게 현재 장독대를 보고 계시는데, 장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마당에 시골의 풍경상 꼭 필요한 비주얼이다 해서 제가 이제 군산에서 30만 원을 사가지고 이제 싣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싣고 오지는 안 돼요. 화물차에 경험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총 비용 30만 원 들여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당근에서 샀나? 그래서 3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뭐 사실은 빈 장독대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있는 분위기상 장독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풍경도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우물 1, 예, 전혀 반대편에다가 우물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죠. 우물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물 2,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집 짓고 난 다음에 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불편하다면 이제 한쪽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끝에다가 옮겨야 되겠지만, 굳이 뭐 또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쓰레기통, 생활 쓰레기가 나온 게 있어요. 사실은 시골 살다 보면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태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념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발발이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시골 살면 강아지 한 마리쯤, 고양이 한 마리쯤 키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물 키우는 거는 경험성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아무래도 계절이 따라서 농산물, 과일들이 철 따라 달라지는데, 요거는 블루베리예요. 한 그루에 이렇게 4만 원짜리 하나 사다가 블루베리 나올 때쯤 되면 또 열심히 따먹습니다. 물론 새와 같이 함께 먹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넓은 마음으로 한 번 정도, 과실수는 키우는 게 또 시골 살면서 하나의 또 노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꼭 손이 많이 가는,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실수는 키워볼 만합니다. 시골에 살면서 세 번째, 마당이 제가 한 80평 이상 되는 평수예요.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마당에다가는 이제 제가 농구 볼대를 설치했는데,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60 환갑이에요. 올해 환갑 띱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먹다 보면 소일거리, 운동거리 이런 걸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을 지면서 제가 농구 볼대를 세워놨는데, 바닥도 이렇게 시멘트를 하지 않고 블록으로 했는데 4일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동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운동도 좋아하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임 놀이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잔디밭이시잖아요. 잔디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크 골프 홀컵이에요. 제가 또 혼자 노는 게임 추천한 아이템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침마다 스트레칭하는 역기.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체력 관리를 합니다. 체력 관리를 안 하면 게을러지고 관리가 안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가 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자, 이제 격한 운동 하나, 또 샌드백. 예전부터 객질 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집이 생기면 샌드백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로망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하루에는 한 1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기구. 평소에 관리를 잘하자라는 게 제 신조이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여기까지 집에 관련되어서, 운동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적 관념으로 시골 생활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창고입니다. 3평짜리인데요. 시골 살면 꼭 요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온 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요거 하나쯤은 마련하시면, 저는 지금 3평짜리를 한 3년 전에 할 때 40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창고, 저온 창고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밭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식물을 이제 심고 가꾸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판매하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집에서 뒤에 밭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 텃밭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표고버섯을 심으려고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비용도 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표고버섯을 제가 못하고, 왜냐면 집에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게 물을 많이 줘야 되는 또 버섯이 표고버섯이에요. 그래서 표고를 포기하고 여기다가 제가 쑥을, 이게 비닐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쑥을 심었어요. 쑥을 옛날 TV 보면 검은도 쑥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기억나시죠? 쑥을 심어가지고 쑥을 한참 판매하고 있을 때 정말 하우스에서 쑥반 풀반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캐버리고, 지금은 여기다가 부추를 심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추를 해가지고 이제 어디다 납품하냐면 블로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식당 또 가정집 여기다 납품을 하고 있죠. 이거는 솔잎입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 한 20그루 정도의 솔나무를 작은 걸 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20개 심어서 한 8개 정도가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는 굉장히 키우기가 힘듭니다. 솔나무는 두 가지예요. 솔잎을 제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는 솔잎 새순,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오는데 그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솔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잎은 뭐 나름대로 활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차도 마실 수도 있고 또는 따뜻한 데 올려놓을 수도 있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솔향이. 우리가 솔잎 차도 있잖아요. 솔잎 그 우리 음료도 있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아이템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훨씬 이제 나무가 커가지고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추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추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양부추, 두매부추, 일반 부추, 그다음에 옛날 내려오는 조선솔 4가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나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접목을 하는 거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상품, 농산물을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1인 다역을 모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많고, 근데 이제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많이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부추도 한 3년 정도 제가 재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추에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질문하는 거에 답변까지는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부추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올라가는 울타리 작물가 있어요. 아까 오이라든가 작두콩이라든지 또 우리 강낭콩 올라타는 우리 작물을 심어가지고 그냥 심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대나무를 쳐다가 사이에 낑겨가지고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관리를 합니다. 이거 보이는 이제 하우스를 타고 올라가라고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라고, 이게 으름나무예요. 으름나무를 제가 이제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으름나무를 캐다가 심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이템 개발하는 것 중에서 최고 히트 상품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를 제가 한 30여 그루 심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템 중에서 최고 히트 상품이에요. 여기는 표고목입니다. 원목으로 제가 20개를 전남 강진에서 사다가 했는데, 사실은 뭐 사먹는 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그래도 제가 직접
직접 재배를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원목 재배로 해서 20개, 표고목 같은 경우는 뭐 물을 주거나 두드리거나 또는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봄, 가을에 표고버섯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일일이 물론 전문으로 설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골에 살면서 짜투리로 활용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이어서 보셨다면 앞전에 부추밭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추를 처음 심다 보니까 비닐을 안 치고 부추를 막 심었어요. 그러니까 풀이 너무 많아요. 아까 쑥을 재배하면서 실패한 거에 이어서 부추 심기도 비닐을 안 치고 그냥 심었기 때문에 풀에서 너무 치여가지고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추가 워낙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라서 제가 포기를 못하고 이 땅을 제가 이제 24년도에 가을에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집 옆이니까 바로 또 이제 땅 주인이 1년 선배인데 판다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이 땅을 사가지고는 바로 가을에 노타리를 치고 이렇게 비닐을 치고 부추를 심었습니다. 골고루 심었죠.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이게 한 8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부추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닐을 치고 고랑에는 또 제초 매트를 칠하고 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내년 봄에, 올 봄에는 25년도 봄에는 이게 부추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활착이 돼 가지고 탁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심으면 봄에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앞에 실패를 한 거에 경험을 얹어서 이제 이렇게 비닐을 치 가지고 이렇게 제초 매트까지 하면 풀을 잡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배운 거죠. 시골에 살면서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오는 경우는 제가 이제 시골에 8년째 살다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시골을 와요. 1번은 은퇴하고 이제 오는 경우, 2번은 이제 서울 대도시에서 정착을 이제 그만하고 고향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래도 나름 이게 뭐 40대 오느냐, 50대 오느냐, 60대 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골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째는 이제 그걸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1번은 직장을 생활을 한다. 추천할 수 있고 2번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창업인데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시골에서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순 노동 또는 이런 당근 마켓에서 보는 취업,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온라인 창업 쪽을 추천을 해요. 젊은 층, 젊은 연령층이나 나이를 먹은 연령층이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온라인 창업을 추천합니다. 시골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아이템을 뭐 모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설명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책이나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자세히 서술을 하겠지만 이게 특성상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설명하기는 좀 또 한계도 있고 하니까 아이템이 훨씬 공산품보다 농산물 판매하기가 수월하고 또 내가 직접 생산할 수 있고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큰 도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판매 기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운영 기술만 배워온다면 충분히 승부가 시골에서 판매하는 게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합니다. 또 택배 문화가 이제는 뭐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 어디나 수거를 하고 집화가 되고 배송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골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갈까 말까 부모님 또는 형제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어떤 사유로 시골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송 이 영상을 꼭 보신다 하면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또 뭐 복지 문화 혜택이 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서울 살 때도 뭐 몸이 가렵거나 또는 뭐 감기가 들었거나라고 할 때 보통 그래도 왔다 갔다 바로 옆에 뭐 병원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뭐 큰 병원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큰 병원 있고요. 또 마트도 뭐 10분이면 다 어디든 다 있고 시골에 오면 예전에는 저희도 차가 뭐 한 대씩 한 대가 있었는데 이제 1인 1차 예,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죠. 근데 저희 같은 특별히 또 생활하는데 서울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야 되는 업무적으로 있어요. 또 KTX를 타면 사실은 뭐 서울에서 미팅을 3개를 잡아서 다 소화를 하고 막차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는데 다만 불편한 건 있어요. 이게 시골에 있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서울에서는 뭐 같은 일을 해도 부부끼리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저녁에 약속을 하나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 어떤 게 있냐면 24시간을 같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싸움이 있다든지 또는 또 트러블이 있다든지 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꼭 슬기롭게 각자의 생활에 맞게 생활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추천을 하고 그건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를 다닙니다. 각기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주말이면 학교를 다니고 또 평일에는 또 뭐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농학을 배운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일을 나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의 환경에 맞게 찾아서 꼭 생활을 하는 길을 추천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남자들이 먼저 시골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시골 분들을 성향을 보면 남자가 먼저 시골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나서 여자는 안 오겠다 혼자 가라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렇게 의견을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경우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작 올 걸 이제 왔다 적응을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좋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한번 또 살게 되면 또 그만큼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정서상 시골 생활이 좋기도 합니다. 물론 뭐 시골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했다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시골 생활이 가히 나쁘지 않다. 네,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으나 시골에서 경제적 활동 첫째 취업 눈높이를 약간 낮추면 취업 자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판매하는 게 훨씬 공산품 판매하는 것보다 수월하고요. 또 하나 재택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내가 조금 노력을 하게 되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시골을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고 근무 시간에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쉬고 온라인 판매는 주말에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중간에 제 영상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관리입니다. 출근 시간 지키고 퇴근 시간 지키고 근무 시간에 제대로 근무하고 요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 사는 것보다 더한 경제적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추천합니다.